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2021년 샘플 문제 A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그 커말 2급 실기가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뀐 거 거의 없습니다. 문제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차트 문제가 좀 다른데 차트 문제는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는 우리가 클릭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맨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요게 이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지 문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안 쓰는 것들은 이제 제외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기존 공부 그대로 하시고 차트 문제를 풀 때만 2016 버전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제 2016 버전으로 문제를 풀 텐데 차트 문제만 2016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 문제만 모아서 2016 버전으로 쭉 풀어 놓을 테니까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뀐다고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한 거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셔도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1번은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대로 다 데이터를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이건 빵점 처리돼요. 그러니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데이터에 입력하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그대로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번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A1에서부터 시작해서 F1 영역을 홈 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됩니다. 클릭.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험장에 가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가운데 맞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 가운데 맞춤이 이거예요.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면은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면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꼭 나와요. 근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알겠죠? 그런 게 아니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면 여기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꼴 맑은 고딕. 자, 여기 보시면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 글꼴 맑은 고딕 여기 보시면 글꼴 그룹에 글꼴 바꾸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고 맑은 고딕 맨 위에 보면 맑은 고딕이 있습니다. 알겠죠? 제목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글꼴 크기 16포인트. 글꼴 크기 16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자, 글꼴 스타일 굵게. 네.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자, 여기 밑줄이 있어요. 그쵸? 밑줄 클릭하면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이중 밑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A4, A6 자, A4, A6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잘 못하시겠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자, A4, A6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7, A9, A7, A9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4, B6 B4, B6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돼 있네요. 이거는 그쵸? 그 다음 F4, F6 자 F4, F6 그쵸? 이거다 그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F7, F9 F7, F9 드래그 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시정 A3,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 여러분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셀 스타일 제목도 나왔습니다. 자, A3, F3, A3에서 F3까지 드래그한 다음에 자, 여러분 홈 탭에 보시면 요게 여러분 요게 셀 스타일이에요. 자세히 버튼 클릭하시고
자, 여기 뭐 입력도 있고, 그쵸? 출력도 있고, 납품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강조색 5예요. 강조색 5 요거네요. 그죠? 강조색 5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강조색 1, 2, 3, 4, 5 있네요. 그쵸? 자, 다음 3번 C4,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문자 뒤에요. 문자 뒤에 퍼센티지를 붙인대요. 우리 문자 뒤에 퍼센티지를 할 때는 골뱅이고, 숫자 뒤에 할 때는 이제 샵을 쓰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C4, C6, C4, C6을 블록을 씌우고, 자, 셀 서식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1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문자를 대표하는 것은 골뱅이에요. 골뱅이 쓰신 다음에 퍼센티지 해주시면 됩니다. 퍼센티지를 이렇게 쌍따옴표를 넣고 퍼센티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숫자면 여기 샵이나 0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확인. 문자이기 때문에, 왜? 문자 뒤에 퍼센트래요. 그쵸? 자, 확인. 다음 D4,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시오. D4, D9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저 이름 상자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이 이름 상자예요. 이름 상자에다가 배점 쓰시고, 이걸 우리가 배점이라고 읽죠. 그쵸? 배점이라고 읽지 않고, 그쵸? 어쩌나 저쩌나. 자, 쓰신 다음 반드시 여기 이름 상자에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엔터키를 꼭 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이름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엑셀을 고급 기능을 배우면 이름 정의에서 거의 다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정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A3, F9 영역에 그럼 A3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F9 영역까지 다 드래그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A3서부터 F9까지 드래그하고 홈 탭에 보시면 여기 글꼴 그룹에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뭐죠? 모든 테두리 먼저 해주시고, 여기 있다. 그쵸?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하셨나요? 네. 자,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자, 한번 저도 또 잘못 가르쳐 준 게 있는지 확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가운데 정렬하는 하고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됐죠? 강조색 5. 제가 강조색 5 여기다 강조색 5 넣은 거 맞죠? 그쵸? 강조색 5 넣네. 여러분, 이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잡지에는 이게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렬만 하라는 말 없는데 가운데 정렬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반드시 이거 하라는 대로 하고, 네, 하라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쵸? 자기가 이게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다고 내 마음대로 이걸 가운데 정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죠? 가운데 정렬하는 말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쭉 가운데 정렬하는 말을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A3, F3까지.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3.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시프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A4, H18 영역에서 A4, 그쵸? H18 영역이네요.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여러분, 조건부 서식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이게 뭐예요? 네, 시작하는 행까지가 아니라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여기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서식이 되겠죠.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레프트 함수 사용하래요. 여러분 레프트 함수는 뭐죠? 레프트 함수는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K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는 레프트가 L자를 또 왜 이렇게 기울여서 썼을까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요런 문자가 있어요. 자, 못생긴 기풍쌤 쉼표 3은 뭐예요?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못생긴이 나옵니다. 요거는 못생긴이 나와요. 그쵸? 못생긴. 자, 그럼 왼쪽에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그럼 이건 뭐예요? 네 글자만 추출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 여러분 이 범위를 잘 보셔야 돼. A4에서부터 H18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 포함 안 돼 있네요. 그쵸? 그럼 A4 선택하고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하면 데이터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칙 관리, 여러분 새 규칙 들어가는 것보다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왜? 여기에 규칙, 여러분들이 만든 규칙이 여기에 뜨면 수정할 때 그 규칙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새 규칙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라네요. 그럼 우리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는 left L이 FT 왼쪽에서 가로 열고 그쵸? 맨 위에 있는 학번에서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야 돼요?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F4를 하나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왜요? 여기 숫자 앞에 달러 딱 했으면 A4가 고정이 돼서 A4만 조건에 만족하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A4만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4, A5, A6, A7 내려가면서 왼쪽에 네 글자가 2019인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4 앞에 달러 표시가 고정돼 있으면 안 되겠죠. A4, A5, A6 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 달러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하고 4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했을 때 가로 닫고 문자 쉼표 K잖아요. 가로 닫고는 자 쌍따옴표 2019 선생님 네? 왜요? 여기 왜 숫자인데 쌍따옴표가 들어갔죠? 여러분 이게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드로 추출된 값은 다 문자예요.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 앞에도 다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값들이 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9 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에 들어가서 자 글꼴 이게 글꼴색이네요. 글꼴색입니다. 글꼴색은 뭐라 그래요? 표준색 빨강. 요거 표준색 빨강으로 할까요? 클릭 확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색은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갔네요. 그쵸? 네, 다음 이제 계산 문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계산 문제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나왔던 함수들 다 나와요. 알겠죠? 이제 랭크만 좀 다른데 그 랭크도 뭐 그냥 그 주어진 함수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 함수 보면 이렇게 뭐 그대로 나오는데 그대로 써주면 되죠. 뭐 그쵸? 어떤 랭크 함수든 뭐 다른 함수든. 자, 보겠습니다. 함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수가 제일 쉬워요.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함수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 풀어보시면 또 재밌어요. 함수는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별로 재미없어. 어려운 것도 알아가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쉬운 거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저도 뭐 쉬운 거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계산함수 풀어보겠습니다. 1. 자, 표 1에서 응시일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지정 if weekday 함수 사용. 자, 여러분 먼저 함수 분석부터 해볼까요? 는 if는 뭐예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자,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은 거짓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 한번 볼까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쵸? 요 조건을 만족하면 평일이에요. 그쵸? 평일은 뭐가 되죠?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주말은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지정하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는 위크데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들어가고 자, 여기 유형이 들어가요. 타입. 원래 타입인데 저는 유형이라고 쓰겠습니다. 유형. 그럼 유형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개가 있어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뭐 3도 있고 있는데 우리 많이 쓰는 게 그냥 2라고 2를 많이 써요. 알겠죠? 자, 1은 뭐냐면 여기 만약에 유형이 1이면 타입이 1이면 여기 날짜 쉼표 1이면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1이 일요일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일요일 월화수 7은 뭐가 될까? 일 월화수 목금토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 쉼표 유형 가로 닫고 하면 이렇게 한글로 월화수목금토일 나오면 너무 좋은데 얘가 숫자로 나와요. 숫자. 그럴 때 우리가 딱 보고 알아야 돼. 1이 일요일이고 7이 토요일이구나 이렇게. 그럼 2는 뭐가 되냐면 1이 월요일이 돼요. 그 다음에 7이 뭐가 돼요? 일요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 월요일이고 2가 화요일이고 3이 수요일이고 7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1일이면 뭐가 되겠어요? 유형을 뭐로 해야 되죠? 2로 하면 되겠죠. 2.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서 1, 2, 3, 4, 5, 6, 7, 8을 구해볼까요? 는 weekday. 자, 탭키 누르고 위크데이 가로 열고 자, 여기 날짜 찍고 쉼표 이해해야 돼요. 그쵸? 여기 나오네. 친절하게. 여러분 이거 시험장 가서 다 나오고 보면서 하시면 돼요. 1, 2, 3, 4는 없구나. 여기 11부터 또 있네요. 그쵸? 자, 2 쓰고 왜? 2면 숫자 1이 월요일이고 7은 일요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에서 이렇게 숫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럼 여기 평일은 뭐예요? 평일은 1, 2, 3, 4, 5까지가 평일이에요. 왜?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쵸? 1이면 월요일이고 2면 화요일이고 3이면 수, 목, 금이에요. 주말은 뭐예요? 6, 7이에요. 즉 6은 토요일이고 7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이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네요. 그쵸?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5보다 큰 값 6과 7은 주말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 클릭하고 if 쓰고 만약 뭐라면 if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요일이 나왔는데 1, 2, 3, 4, 5, 6, 7까지 요일이 나왔는데 이 요일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주말이 되는 거예요. 맨날 주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맨날 주말이었으면 돈이 금방 떨어져서 그죠? 일도 해야 되니까 슬프다. 그죠? 자, 주말 돼서 저는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노는 걸 좋아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전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놀 수가 없네. 그쵸? 놀 수가 없어. 자, 보겠습니다. 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그쵸? 놀 수가 없어요. 금전적인 여유만 있으면 좀 이렇게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자,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함.
학점 계산하라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찾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쵸? 다행이다. 그쵸? 자, 계산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 머리 써야 되잖아요. 자, 평균은 뭐예요? 는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평균이에요. 그쵸? 자, 이 범위. 자, 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평균은 뭐 알아요. 그쵸? 여러분. 다 여러분 시험 성적도 다 평균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는 H룩업.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H룩업.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값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행번호에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쉼표 0. 자, 0. 0은 정확한 값이에요. 0 대신 또 뭐를 써도 돼요? false라고 써도 돼요. 요거는 뭐죠? 정확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1은 뭘까요? 1은 true예요. true. true라고 써도 돼요. 여기 0 대신 false라고 써도 되고 1 대신 true라고 써주셔도 돼요. true는 뭐예요?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여기 보니까 문제 보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평균을 이용하여, 자, 그럼 평균이 나오면은 그 평균이 0에서 60점대면 F가 되는 거고 60점에서 70점 미만이면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부터 한번 내볼까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저는 공부 못했어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자동 채우게 해주시면은 평균이 나와요. 그쵸? 자, 평균이. 자, 이렇게 우리는 이 평균 낼 때 보면 이렇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보면 여기 G사, H사, GOHO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평균이 88점이 여기 88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68점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으로 찾아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유사한 값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평균은 뭐가 되겠어요? 이 평균은 뭐가 되죠? 평균은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이 평균은 기준 셀이 돼요. 그렇죠? 기준 셀. 이 평균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여기 뭐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참조 범위라 그래요. 참조 범위. 글씨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2016 버전부터. 그 다음에 1행, 2행, 3행. 우리는 학점을 나타내 줘야 되니까 3행. 즉 행번호는 뭐가 돼요? 행번호는 3행이 돼요. 자, 참조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G13서부터 G12서부터 여기 G12셀이잖아요. G12서부터 K14까지 되네. 그렇죠? 참조 범위는 G12부터 K14까지네. 그렇죠? 기준 셀은 뭐가 됐어? 평균이잖아요. 평균. 자, 그럼 유사한값 0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는 하고 H루고, 자, 이 평균 나온 값에 참조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 평균의 기준셀 평균에 참조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쉼표 어디? 참조 범위. 여기 이렇게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참조 범위 F4 쉼표 몇 번째 행에 있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자, 하나 둘 셋 번째 행에 있어요. 그쵸? 3 쉼표. 정확한 값 0 해야 돼요? 유사한 값 1 해야 돼요? 유사한 값 1 해야 돼요. 그쵸? 유사한 값 1. 여러분 여기 유사한 값 1 true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true. 저는 그냥 1 쓰겠습니다. 1 유사한 값 1 가로 닫고 엔터. 그렇죠? B네요. 어유 잘 나왔네요. B. 훌륭하네. 저는 미술, 체육, 음악 이런 거는 진짜 바닥을 겼어요. 바닥. 자,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또 평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이런 것까지 또 예민해져요. 그쵸? 성적이 뭐 좋았어야지 말이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표 3에서요. 표 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셀에 계산하시오.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 조건은 A24, A25 영역에 여기 조건 입력하게 되네요. D 에버리지 함수. 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요.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 에버리지. 자, 전체 범위에서 D 에버리지 함수는 전체 범위에서 쉼표. 자, 열 번호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열 번호에 해당하는. 이 열 번호 대신 여기 뭘 써요? 열 제목을 찍어 주셔도 돼요. 쉼표. 그 다음에 뭐 조건. 조건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찾아볼까요? 자, 표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 3은 전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과가 경영학과. 이건 뭐가 돼요? 조건이 되겠죠. 조건. 평점에 대한 평균. 이건 뭐가 되겠어요? 평점. 요 평점은 뭐가 되죠? 그래서 평점. 평점은 열 번호가 되겠죠. 열 번호. 열 번호 또는 뭐예요? 열 제목이 되겠죠. 왜?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점에 대한 평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라운드 함수가 중요하네요. 는 라운드.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예요. 5 이상은 반올림 해주고 5 미만은 절삭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뭔 얘기냐고요? 자, 함께 볼까? 예제를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쵸?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우리는 또 그렇구나 라고 믿잖아요. 그쵸? 우리는 당체 눈으로 안 보면 잘 안 믿어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 지식은 사실 안 보는 거를 그쵸? 믿는 것들이에요. 지식들은 사실 많은 지식들은. 자,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숫자 쉼표 K. 자, 볼까요? 숫자는 K 자릿수까지, 이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는 라운드 쓰고, 자, 이런 수가 있어요. 1728.17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쉼표 K를 1로 할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얘는 1728.2가 돼요. 왜? 7이 5 이상이니까 이렇게 반올림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2가 되면 뭐가 될까요? 2. 1728.17이 되겠죠. 왜? 2는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0을 써볼까? 0은 뭐가 될까요? 1728이 됩니다. 0을 쓰면 요 K가 0이면 정수로 나타냅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1730이 돼요. 자, 1의 자리가 0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뭐예요? 1700이 됩니다. 왠지 알죠? 자, 여기 위에 3영인 것은 8이 5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문제 보니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니까 우리는 여기 2가 맞겠다. 그렇죠? 2. 요 K 값을 2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보나마나 이렇게 돼요. 는 라운드. 그렇죠? 라운드하고 D 에버리지를 통해서 나온 값을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부터 먼저 넣어줘야 돼요. 조건은 뭐죠?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써줘야 돼요. 학과 쓰고, 그렇죠? 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네, 다음, 는 쓰고, 그렇죠? 는. 자, 먼저 D 에버리지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의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즉 조건에 만족하는 평점의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D 에버리지. 이거.
가로 열고, 자, 표3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그쵸? 전체 데이터 드래그 해주고, 쉼표, 자, 그쵸? 여러분, F4를 눌러주는 거는, 그죠? 이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눌러주는 거예요. 이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이게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여기서 우리 참조 범위는 F4 눌러줬잖아요. 그쵸? 자동 채우기 할 때 G12가 G13으로 K14가 K15로 바뀌면 돼요. 우리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늘어나지 말라고 우리가 달러로 딱 고정해 주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여기서 G12, G14, G12, G14, G12, G14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요 앞에 있는 값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자동 채우기를 안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 안 할 때는 굳이 F4를 눌러서 달러로 고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는 뒤에 버리지.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 표3의 전체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왜 제목을 통해서 이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쉼표.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열 번호. 자, 지금 우리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점 열 제목을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또는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4라고 써 주셔도 됩니다. 쉼표. 그다음에 조건, 학과가 경영학과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뒤에 에버리지 앞에 라운드라고 써주시고, 가로 열고, 요 뒤에 에버리지로 나온 값에 쉼표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가로 닫고 엔터. 네, 됐어요. 그죠? 표 4 해볼까요? 표 4. 자,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D37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count, countIF, count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자, 그럼 우리는 함수 분석 들어가 볼까요? 자는 count 범위 하면 뭐가 돼? 이 범위에서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범위 안에 셀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1, 3,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국어. 자, 여기에는 이제 오늘 날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카운트 한번 해볼게는 카운트 가로 열고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문자만 못 세요. 얘는 카운트란 함수는 숫자, 날짜, 시간만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나오겠네요. 그쵸? 국어는 문자니까 못 세고 숫자, 날짜, 시간만 셉니다. 엔터. 자, 이렇게 범위에서 셀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자는 count if. count if는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count if 함수는. 그런데 count if 함수는 if즈 여기 s예요. 못 썼다. 너무 못 썼다. 그쵸? s 쓰고, 자,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쉼표 조건 3을 만족하고 뭐 쭉 이렇게 나가는 거. 범위 4에서 조건 4를 만족하고, 자, 이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고, 얘네들이 다 뭐예요? AND로 결합돼 있어요. AND.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두 만족하는 것에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and 아이고 자 count if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래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찍어서 배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내년에는 많은 자료들을 대방출할 겁니다.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면 책으로 발간하고 내년 초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면 책으로 발간하고 전화가 안 오면 내년에 다 배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자료만 봐도 반드시 그것만 봐도 제가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 다 방출할 겁니다. 이제 약간 지금 화질이 안 좋은 PDF로 지금 방출하고 있는데 자, 어느새 제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어느새 확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질 좋은 PDF 자료로 확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트 if 함수 가로 열고, 자, 카운트 if 함수 가로 열고, 자, 범위 1에서 조건 1. 이건 뭐죠? 자, 커뮤니케이션에서 70 이상인 걸 찾아줘야 되고 회계에서 70 이상인 걸 또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 전략에서 70 이상인 거. 그렇죠?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다 70 이상인 거.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드래그 이 범위 1에서 쉼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이상이고 또 쉼표 또 회계에서 이 범위 2에서 쉼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이상이고 또 쉼표 또 이거 쉼표 또 뭐죠? 경영 전략에서 그쵸? 쉼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이건 뭐야? 70. 자, 자, 그럼 가로 닫고. 그럼 이게 뭐예요?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회계에서 70 이상을 만족하고 경영 전략에서 70 이상을 만족하고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몇 개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 세 개 다 만족하는 학생 수가 학생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휘가 너무 짧아요. 엔터. 3이네. 어유 세 개 다 70점 넘는 사람이 3명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해 가시나? 선생님, 어떤 거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에 쌍따옴표를 붙이고 어떤 건 안 붙여요? 자, 이런 질문이 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거나 같다고 여기 70 이런 거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근데 앞에 비교 대상이 있어요. 뭐 A7은 크거나 같다 70 이런 거는 여기에 쌍따옴표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A7과 70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쌍따옴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즉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쌍따옴표 해주시고 서로 간에 비교 대상이 있을 때는 쌍따옴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세요. 자, 엔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학과의, 여기 학과네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네요. 표시에 학과가 이렇게 있으면 헬스케어라는 학과가 있으면 입학일자가 2015년 3월 2일이면 여기 앞에 세 글자만 이 앞에 세 글자죠. 그죠? 앞에 세 글자가 쭉 여기에 들어가고 이 앞에 연도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쵸? 연도만. 자, 레프트 함수, 프라프 함수, 이어 함수와 앰퍼센드 함수 사용하래. 어휴, 함수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쵸? 그래도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런 거는. 거저예요, 거저. 자는 레프트 함수 분석부터 아유, L자를 왜 자꾸만 45도 기울게 쓸까요? 는 레프트 글씨도 못 쓰는데 그쵸? 자, 문자 쉼표 K.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호반
아니지. 낭만 도시 춘천. 쉼표 사업 뭐가 나와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니까 낭만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춘천은 낭만 도시입니다. 자, 알겠죠? 자, 다음 프라포는 프라포 하고 여기 영어가 있어. 영어. 그럼 이 영어는 뭐예요? 영어를 대문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는 예를 들면 영어를 무조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겁니다. 프라포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라포 가로 열고 이런 거죠. I love you. 예. 자, 이런 게 있어요. I love you를 프라포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I love you를 프라포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와요? I 나오고 그렇죠? love 나오고 you 이렇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어퍼는 뭐예요? 어퍼 영어 이건 뭐예요? 는 어퍼 I love you 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쓰세요. 알겠죠? 자, 그냥 어디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이거는 모든 단어가 대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I love you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죠? you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가 쓰지 왜 밑에다 쓰냐고요? 자, 제 마음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쓰는 걸 좋아해요. 아직까지. 는 lower LOWER 영어 LOWER입니다. 알겠죠? lower 이거는 단어를 소문자로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으니까 약간 혼미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거를 I love you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얘가 다 이걸 뭐로 만들어줘요? 소문자로 만들어줘요. I love you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그럼 앰퍼샌드는 뭐예요? 앰퍼샌드는 식과 식을 이어줄 때 쓰고 또 뭐예요?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쓰고 또 뭐예요? 문자를 이어줄 때 씁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뭐하고 뭐를 이어줘야 돼요? 요 앞에 세 글자와 연도를 이어주려면 여기서 이렇게 앞에 세 글자와 연도를 이어주려면 요 사이에 요 이렇게 HEA가 나온 거와 2015가 나온 걸 이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앰퍼샌드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먼저 세 글자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 볼까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학과 클릭하고 학과에서 쉼표 세 글자죠. 자꾸만 네 글자래요. 그렇죠? 세 글자를 추출해 주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문자 쉼표 K 자, 문자 왼쪽 F29에서 왼쪽으로부터 세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하니까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추출했네요. 이거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프라포 함수 써주면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영어 실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발음이 너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못했었다고. 자, 쉼표 쉼표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왼쪽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프라포 함수 쓰면은 맨 앞 글자는 대문자로 나와요. 엔터. 그럼 자동 채우기. 자, 그쵸? 그 다음 이제 이어주면 돼요. 그쵸? 여기 있는 것을 자, 앰퍼샌드 해서 이어줘. 그 다음에 다음식. 이건 함수식에 뒤에도 이제 함수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뭐로? 이 입학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어 가로 열고 여기 함수가 침범해서 안 찍히면 위에 클릭해주고 방향키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여기 나오네요. 그쵸?
자, 학과의 앞에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합쳐준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거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를 나타낸 다음에 학과별 뭐로 해야 되나요? 최대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분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분 그룹별로 합계를 내는 건데 반드시 정렬해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렬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절하게 나왔어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했네요. 먼저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전체 데이터 A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선택해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기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정렬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시오. 그럼 여기 학과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확인 됐다. 그쵸? 학과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네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 여기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선택해 주시고 자, 여러분 반드시 그룹할 항목을 학과로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학과로 정렬한 이유는 그룹할 항목을 학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용할 함수는 뭐죠? 합계네요. 그쵸? 합계 뭐뭐뭐의 합계예요. 기본 영역, 그 다음에 인성 봉사,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체크 해제. 아니, 학과별 학계의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댓글에다가 또 그죠 선생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이네. 그죠? 최대값을 계산한 다음이네. 그쵸? 자, 여기 보세요.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요겁니다. 학계의 최대값입니다. 학계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됐다. 그쵸?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또 여러분 부분합의 특징이 뭐예요? 부분합의 특징은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부분합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는 학과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평균. 뭐의 평균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그죠? 요거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가 돼 있으면 평균은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던 최대값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최대값과 평균이 모두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확인 됐나요? 그림과 같이 나타났나요? 평균 최대값 나타났다. 그쵸? 자,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통합이네. 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 2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여러분 목이 계속 아파요. 목이. 자, 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1, 표2, 표3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합계를 표4의 GOI8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 통합은 여기 제목행, 요걸 제목행이라 그러거든요. 제목행과 왼쪽 열을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값이 들어갈 범위까지 제목과 왼쪽 열을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통합은.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클릭하시고 우리 보니까 합계를 구하는 거네요. 여기 합계. 그럼 여기 함수를 합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이게 왜 다 돼 있죠? 이거 원래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참조 클릭한 다음에 여기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그죠? 추가, 또 표2도 드래그하고 데이터, 자, 제목행과 왼쪽 열 다 합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추가, 또 표3도 이렇게 제목행과 왼쪽 열 다 드래그해서 모든 데이터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에서는 또 반드시 중요한 게 여기 첫 행과 왼쪽 열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첫 행을 체크 안 하면 이 제목행이 사라지고 왼쪽 열을 체크 안 하면 이 왼쪽 열이 사라집니다. 두 개 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요 제목만 넣어놓고 부분합을 구하라고 나와요. 제목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목만 넣어놓고 부분합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 제목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제목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목만 해놓고 통합을 하라 그래요. 그럼 제목을 드래그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통합을 하면 돼요. 통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쭉 다 지울까? 다시 한번 할까요? 삭제 이렇게 한 다음에 참조 클릭하고, 그죠? 그냥 클릭하고 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그죠? 또 추가, 저기 드래그 해주시고 표2도 드래그하고 추가, 또 표3도 드래그하고 추가, 그 다음에 첫 행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딱 나와요. 물론 이제 순서가 여기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이름 써준 순서대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뒤죽박죽이라도 다 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찍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찍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매크로 보겠습니다. 1번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1번 24와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그랬네요. 자, 총점은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 총점은 소양인증 플러스 직무인증이네요. 자, 그럼 뭐 이무이셀 아무데나 클릭하고 개발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개발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총점. 됐나요? 확인. 그리고 여기다가 는 쓰시고, 이럴 때 여러분 썸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하라 그랬기 때문에 썸 쓰면 안 돼요. 또 댓글에 분명히 선생님 썸 쓰면 안 돼요 이런 댓글이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자, 클릭하고 더하기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 자, 클릭하시고 드래그. 자,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하고 값이 나온 다음에 바로 개발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하셔도 돼요. 알겠죠? 제가 블록을 해제했는데 원래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는 원래 블록을 해제하는 것까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블록을 해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바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A10, B11 영역에 생성하고, 자, 그럼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보면 양식 컨트롤 여기 단추 있습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고 A10, B11
자, Alt키 눌러서 A10, B11 여기까지다. 그쵸? A10, B11 드래그하고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떠요. 언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했을 때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뜹니다. 그럼 우리 총점을 선택하시고 확인. 이름을 자,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총점으로. 그쵸? 여기서 이 단추 이름을 드래그한 다음에 총점으로 바꿔줍니다. 총점. 됐나요? 네, 됐습니다. 다음 클릭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우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클릭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됩니다. 다음 2번 A32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했네요. 자, 이미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채우기네요. 채우기 하고 확인. 그 다음에 A3과 23을 드래그하고 자, 홈 탭에 보시면 여기에 채우기가 있어요. 그쵸? 채우기를 뭐로 해요? 노랑. 그쵸? 노랑. 여기 채우기 표준색 노랑, 표준색 노랑, 표준색 노랑 선택해 주시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했으면 바로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의 D10, E11 영역에 생성하고 그러면 자, 홈 탭에 보시면 이 아니고 삽입 탭입니다. 죄송합니다.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있어요. 도형에서 이게 빗면이에요. 빗면. 이 빗면을 클릭하시고 자, D10, E11 Alt키 눌러서 D10, E11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뭐라고 써요? 채우기. 그러면 채우기 한 다음에 여러분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매크로 지정은 여러분 이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떴어요. 그쵸? 지정도 안 돼 있고 이럴 때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매크로 지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든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채우기 없음으로 한 다음에 채우기 버튼을 딱 눌러주면 노란색으로 딱 채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합격입니다. 자, 차트 작업 넘어갑니다. 자, 그럼 차트 작업밖에 바뀐 게 없어요. 이것도 문제는 똑같아요. 차트 문제는 똑같은데 차트의 하는 그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합계 계열과 2016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합계를 제거하래. 합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약간 요거는 합계를 제거하라는 것은 합계 계열과 2016 요소를 제거하라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거 약간 야매인데 야매.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차트를 선택하면 여기에 파란색 선 보이나요? 파란색 테두리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 파란색.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 모양 보이죠? 합계만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꼭 클릭하고 이 상태가 됐을 때 클릭하고 위로 올려요. 그쵸? 합계가 없어요. 깜짝같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뭘 없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 2016 요소를 없애래요. 그럼 여기서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딱 드래그해서 2016 요소를 딱 없애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그러면 2016 요소 나타나고 또 컨트롤 Z 한번 해서 합계 요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원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요 야매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지우는 방법은 자,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야 돼요. 데이터 선택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갔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합계 선택하고 여기서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제거 눌렀나요? 2016 체크 해제 해볼까요? 2016 체크 해제해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2016을 체크 해제하셔도 돼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완전히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완전히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렬 전환해서 제거하고 행렬 전환 하시면 돼요. 알겠죠? 행렬 전환해서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나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알겠죠? 다시 영상의 좋은 점이 뭐겠어요?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뭐가 지워졌어요? 2010 합계와 2016 요소가 제거됐습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누적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 요게 누적 세로 막대형이네. 그쵸? 누적 세로 막대형 클릭하고 확인 됐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차트를 선택하고 여러분 차트 도구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어요. 디자인 탭의 맨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 우리는 거의 모든 설정을 다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해서 많이 합니다. 클릭하면 여기에 축 제목,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다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축 제목에서가 아니고 차트 제목. 문제 지금 차트 제목이니까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을 차트 위 해주시고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써요. 는이라고 쓰고 자, A1 셀을 클릭해주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동됩니다. A1 셀의 값이 바뀌면 차트 제목도 값이 바뀝니다. 알겠죠? 다음 근로장악 계열에만 자, 근로장악 계열 여기 보라색이네요. 그쵸?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시오. 여러분 여기 그러면은 근로장악 계열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근로장악 계열만 선택하고 자,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돼요. 알겠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 디자인 탭에 보면은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여러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레이블 위치 안쪽 끝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요번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근로장악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항목을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항목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하시오. 계열을 표시하라 그랬는지 항목을 표시하라 그랬는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레이블을 집어넣은 다음에 클릭하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계열 이름을 선택하든지 항목을 선택하든지 하시면 돼요. 계열 이름 선택하면 뭐가 나와요? 계열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값이니까 값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요 계열 이름 선택하는 거 계열 이름 넣는 거 항목 이름 넣는 거 꼭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다음 지금은 값만 넣는 거니까 값을 안쪽 끝에 넣는 거니까 여기다 넣습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갑니다. 됐나요? 차트 영역 여기 여러분 차트 영역 서식입니다. 여기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 채우기가 있고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 클릭하시고 여기에 둥근 모서리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둥근 모서리 됐네. 둥근 모서리가 그쵸? 아유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우리 A형 했어요. 그쵸? B형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 버전으로 바뀐다 그래서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차트만 그쵸? 차트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쵸? 여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